나중을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 웨비나를 이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과학교육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병리학교실 김수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교육용 G 스위트가 되겠는데요. 아마 그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플랫폼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아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용 플랫폼과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만 주목하시면은 뭐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먼저 G 스위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G 스위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 스위트가 뭔지. 요즘 뭐 KT인가의 광고를 보니까 조그만 회사를 이제 만들거나 가게를 창업할 때 무슨 신용카드 기기에 무슨 인터넷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파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규모 단체나 소규모 회사가 이제 전산 자원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 회사나 팀 내에 이런 것들을 전담할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그 구글에 의존해서 패키지를 들여오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 그 나머지 모든 그런 운영이나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상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 Gmail, 문서, 드라이브, 캘린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 이 네 가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할 점이 없도록,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무슨 인력이나 무슨 전산 장비들의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상 회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 예를 들면 이제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이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빨간색은 누구 이름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 일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웹드라이브, 인터넷 드라이브라는 말로 썼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파일을 저장해주고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뭐 컴퓨터가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접속되는 그런 환경만 있으면 자기 파일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버전의 차이는 크게는 이제 그런 용량의 차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Suite Basic이 이제 가장 작은 용량이고, 그 다음 단계가 G Suite Business, 그 다음 단계가 G Suite Enterprise인데요. 교육용 G Suite는 이 G Suite Business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G Suite Business와 이제 동일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건 상용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자별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당 이제 비용이 지불되는데요. 한 사람당 이제 베이직은 $5,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10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교육용 G 스위트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비영리 학교에 무료로 G 스위트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G 스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무제한 저장 용량 등의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G Suite for Education을 쓰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구글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이 교육용 G Suite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제 7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조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약 2천만 명의 학생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에 7개 학교가 이제 자기네 이 G 스위트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교육용 G 스위트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스위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한두 가지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이제 사용하려면 이제 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 로그인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로그인을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제가 이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그 계정 신청을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의 그 이메일 계정인 그 수영.d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때 보내실 때 소속, 연락처, 그다음 카톨릭 메일 주소를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정을 열어서 그 계정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 스위트가 구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크롬을 쓰시면 이 G 스위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크롬 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른 웹브라우저 등을 이용하셔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기능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랄지, 또는 뭐 데스크톱 알림이랄 걸지, 이런 것처럼 특별한 기능 몇 개만은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대부분 기능, 오늘 이따가 지금 설명해 드릴 여러 가지 기능들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꼭 크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라서, 그냥 크롬이 어려우시면 뭐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G 스위트 장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크롬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상단에 나오는 아이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동그란 아이콘 내에 자기 사진이 나오거나 자기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옆에 이제 격자무늬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이 나오고, 이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은 설정을 변경할 때 쓰는 것이고요. 돋보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뭔가를 찾을 때, 그다음에 점 3개가 이어져서 있으면은 뭔가 그 안에 옵션이 추가로 있을 때 이제 이런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크롬의 오른쪽 위 귀퉁이를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크롬은 크롬 자체에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썼던 그런 설정이나 기록들이 다른 컴퓨터의 크롬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1번에 제 이름이 써있는 걸로 봐서는 이 크롬에 수영이라는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을 했다는 기록이고요. 그럼 이 브라우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크롬 내에 이제 저장이 되어서 제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크롬을 열리면 이런 현재 보는 세팅과의 똑같은 환경이 제 집의 컴퓨터에서도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오늘 얘기의 주제인 G 스위트에 로그인을 하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동그라미 내에 이름 또는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클릭하시면 현재 누가 로그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수영, 김수영 밑에 수영 @catholic.ac.kr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G 스위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G 스위트과 관련 없이 이제 구글의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G 스위트를 사용하기 전에 구글의 Gmail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이라고 써 있는 큰 동그라미 아래를 보시면 제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정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의 계정보다는 좀 작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정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활성화된 계정은 이 G 스위트의 계정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환경이 다시 이제 개인 계정 환경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G 스위트를 쓰실 분들은 혹시 이전에 개인적으로 구글 플랫폼을 쓰셨던 그런 기록이 있으시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유념을 하셔서 현재 환경이 G 스위트 환경인지 아니면 내 개인 활동 환경인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이제 나중에 혼란스러운 걸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이제 자신이 로그인한 환경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격자무늬,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격자무늬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거기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캘린더, 드라이브, 그다음에 문서 등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종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확인해야 될 어떤 무슨 안내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요게 이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모두 이미 그런 알림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빈 상태로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Gmail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G 스위트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메일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Gmail을 열어보니까 Gmail이 열리지 않고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G 스위트에는 이메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선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학교는 별도의 카톨릭 메일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 스위트 내에 있는 이메일 기능을 제가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G 스위트의 메일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계정 전환이라는 이런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래 사용하시던 개인 계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 이전에 사용하시던 그런 Gmail의 내용을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화면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캘린더 기능이죠. 되게 뭐 일정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이제 가능을 합니다. 제 캘린더를 하나를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1번 화살표를 보시면 내 계정으로 여러 개의 캘린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수영이라고 되어 있는 무슨 개인 일정에 대한 거 또는 뭐 병리학 간호학과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과목에 대한 그 수업 스케줄에 대한 거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캘린더를 이제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화살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의학교육지원센터를 맡고 있는데 의학교육지원센터의 회의 일정이랄지 또는 이제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이제 휴가 일정 등등을 이제 캘린더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달력을 보면 언제 어느 누가 휴가를 가고 언제 몇 시에 우리가 회의가 있구나라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화살표를 보시면 이 캘린더가 현재
G Suite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눌러서 이제 개인 계정으로 넘어가시면 전환을 하시면 별도의 캘린더가 열리니까요. 그 캘린더와 G Suite의 캘린더는 이제 별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캘린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동기기의 앱으로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앱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구글 캘린더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 화면에 크롬을 통해서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던 그런 캘린더의 내용들이 이제 전화기나 태블릿 기기 등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일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이제 문서 편집기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G Suite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Suite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 편집기에는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상응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설문지나 이제 그림 그리는 기능이 더 있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하다라는 말씀 드렸냐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되게 뭐 예를 들면 뭐 위키 페이지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작업하는 동안은 그 문서가 잠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시간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 G Suite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동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림 것처럼 파란색의 사용자와 녹색의 사용자가 한 문서를 동시에 편집하고 있는 화면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 작업을 위해서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그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파일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의 권한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문서에 댓글을 작성하게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하게 할 것인지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댓글이나 답글 등의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씩 이렇게 말하는 게 멈추는 이유는요.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는데 네트워크 환경이 좀 느려서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잠깐 말이 멈추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문서를 어떤 사람이 보고 나서 나는 이 문서 중에 특집한 내용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기 의견, 여기서 이제 수정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워드에서 그런 검토 기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듯이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파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 현재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태다. 그러면 이제 채팅창을 이용해서 그 문서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 작업에는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최종 산물이 너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종 산물은 이제 오피스의 형태로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G Suite에서도 뭐 작업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이용하더라도 그 작업의 산물은 우리가 친숙한 형태인 워드나
이제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최종 산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해당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면 뭐 공동의 작업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의 기능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블랙보드의 엔터프라이즈 설문조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관리자가 모든 거를 이제 조정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일반 사용자가 설문지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 새 설문지는 그 일반 사용자가 얼마든지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설문의 내용으로는 이제 뭐 단답형, 뭐 객관식, 확인하는 거, 드롭다운 등 몇 가지 화면에 보이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설문지의 대부분의 요구를 이 구글의 기능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인터넷 도구를 이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은 이렇게 설문이 끝났을 때 그 설문의 집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집계를 한다거나 뭐 코딩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설문이 종료되기 이전에 설문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편집 기능, 문서에 대한 편집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좋은 기능이 이제 화상 회의인데요. 화상 회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요 시스템은 여러분들은 보통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으로 저에서 이제 참석자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마이크를 연결하시면 이것도 이제 화상 회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화상회의 도구는 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스카이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행아웃하고 미트라는 그런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는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쓸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료원에서는 이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행아웃과 밋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행아웃에 접속을 하면 화상 통화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미트에 접속을 하면 행아웃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보여주는데, 제가 G 수이트 계정으로 달력에 저의 일정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 그 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건데 밑에 접속을 해보니까 오늘의 뭐 질병의 기초 뭐 수업이 있고 오늘 의학교 웨비나 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의 기초나 의학교육 웨비나를 가지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면 바로 화상회의 환경이 열리므로 좀 더 쉽게 그 화상회의를 이제 만들거나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관리자가 뭔가를 더 해야 그 블랙보드 콜라보레이션처럼 블랙보드 콜라보레이션 화상회의를 하려면 전산팀의 이제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계정을 받고 뭐 환경을 개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서 이 행아웃이나 밋은 사용자가 직접 이제 그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쓰는 블랙보드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참가자 수, 지금 확인된 바로는 참가자 수가 35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참가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행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0명이고요. 미트 같은 경우는 25명 내지 또는 30명인데 교육용 G Suite는 이제 G Suite for Business에 해당하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쓴다면 최대 25명까지 이제 참석할 수가 있는 그런 참석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화기나 태블릿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처럼 그런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트를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컴퓨터에서 봤던 것처럼 내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일정이 바로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여 버튼을 바로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와 연결되는,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이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제 그 온라인 저장소에 자기의 파일들을 저장해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접근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은 이제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작동 방식도 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신다면 아마 용량 제한이 15기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서 더 쓰겠다 그러면 이제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100기가면은 월 1달러 99, 1타라면 월 9달러 99인데 G 스위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장 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필요한 만큼 온라인에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웹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동기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올리고 다운로드 받고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저장소와 내 컴퓨터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자료를 내 컴퓨터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뭐 태블릿이나 휴대전화에서도 앱을 설치하면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료를 서로 온라인에 올리고 내 컴퓨터로 내려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기화 중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화살표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동기화가 완료가 되면 이제 녹색의 이런 체크 표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지금 동기화가 끝났다, 진행 중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를 얘기를 들면 그 구글 드라이브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 동기화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뭐 여기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열기를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 폴더가 열리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웹에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클릭하면은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의 저장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크톱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기기나 이제 태블릿보다 기기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요즘도 이제 랜섬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이제 뺏어봤는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이게 온라인 저장소와 이 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랜섬웨어에 의해서 암호화된 파일이 동거화되면서 온라인 저장소도 암호화돼서 그 파일을 못 쓰게 되는 거는 이제 막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저장소는 대개 이제 30일간의 휴지통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하고 기존 파일을 삭제를 하면 그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한 30일 정도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서 복구한 다음에 다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면 랜섬웨어의 그 피해를 좀 최대한 이제 피해로부터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복구의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기능이 있어서 동일한 파일을 여러 번 수정을 했을 때 언제 수정한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의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정 상태로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니까 단순히 이제 파일을 자기 컴퓨터만에만 저장하고 있었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파일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 파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 파일을 내 컴퓨터에 놓고 온라인 저장소에 놓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공동으로 파일을 공유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그 팀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놓고 그 팀 드라이브에 사용자를 지정을 하면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 내에 그 팀 드라이브에 접근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팀 드라이브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권한에 따라서 그 파일을 전체를 액세스를 하거나 수정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보기만 하고 수정을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실험 매뉴얼을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팀 드라이브 기능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온라인 저장소와 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팀 드라이브는 아직 그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가 아닌 팀 드라이브까지 동기화하려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직 이제 베타 버전이라 이 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에 그어놓은 것처럼 윈도우 10이면서 최신 버전에는 이제 아직은 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전 버전의 윈도우랄지 아니면 이전 버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맥킨토시랄지 해서는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 드라이브도 같이 동기화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가 동기화되는 구글 드라이브의 아이콘은 좀 왼쪽 이 녹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된 삼각형이 이거는 이제 내 드라이브만 동기화되는 그런 동기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맥킨토시입니다만 오른쪽에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이거는 팀 드라이브까지 동기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아직 공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팀 드라이브가 동기화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뭐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는 온라인 저장소와 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양쪽에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은 온라인 저장소에는 이제 제대로 된 파일들이 다 있는데 반해서 내 컴퓨터에는 그런 파일들의 목록과 폴더 구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 그 파일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 그러니까 파일의 크기, 파일이 직접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막상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온라인 저장소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파일이 내 컴퓨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치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했을 때처럼 새로운 디스크 드라이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도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쓸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설치를 하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온라인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하는 일은 이제 대개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 과제 성적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채점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 제출물을 이제 내거나 또는 수업에 게시되는 그런 내용물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성적을 받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G 스위트에 들어있는 클래스룸이 그렇게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형태의 뭐 학습 지원 시스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현재 블랙보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뭐 큰 효용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여기 스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업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폴더 같은 경우는 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것들이 되겠고, 캘린더는 수업과 관련된 일정들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랙보드가 없다라면 이제 매우 간단한 이런 학습 지원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이제 G Suite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내시고 학생이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좀 간단한 형태의 그런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구글 클래스룸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을 해서 그 안에서 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략하게나마 G Suite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G Suite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우리가 구글 플랫폼의 그 개인 사용자로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과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G Suite의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G Suite 릴리스 캘린더라고 해서 거의 매일 수준으로 새로운 기능이 발표되고 기존 환경이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G Suite 플랫폼이 뭐 다음 주의 G Suite과는 어느 정도 달라지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좋은 플랫폼을 이제 구글 자체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구글 G Suite 안쪽에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른 회사들이 G Suite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고 게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가보면 예를 들면 무슨 액티브 클래스룸과 관련된 도구의 사용자가 거의 6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도구들이 G Suite와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제 블랙보드를 없거나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블랙보드에 버금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그런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G Suite의 계정을 만들어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내실 때는 그 성함, 소속, 가톨릭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죠. 왜 가톨릭 주소 메일이 필요하냐면 이 G Suite는 catholic.ac.kr이라는 도메인 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이 가톨릭 메일의 메일 주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톨릭 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톨릭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가톨릭 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준하는 그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가톨릭 메일을 그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드라이브도 내 컴퓨터에 동기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런 동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마이크나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잘 모르겠어요. 마이그레이션은 그 구글 G Suite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헬프 파일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G Suite for Business를 쓰고 계시다면 거기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 Suite 교육용 G Suite의 최고 관리자는 저니까요. 만약에 교육용 G Suite에서 뭘 해줘야 된다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